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조선시대의 황희정승, 무려 28년 동안 왕을 지금거리에 모신 최장수 정승으로 유명하죠. 아마도 그분 이후에 가장 오래 아닐까 싶은데요. 무려 20년 4개월, 5분의 대통령을 곁에서 모신 대통령의 요리사 오늘 초대해봤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까지 5분의 대통령 그 아침, 점심, 저녁을 책임지신 천상현 요리연구가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 7월 31일 날 명예퇴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시고 한 1년 2개월 정도는 그렇습니다. 계셨군요. 예. 맨 처음 들어가신 건 김대중 대통령 초기? 예.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게 된 거죠. 취임하시면서? 98년도 3월 28일 날 임용하게 됩니다. 그래요. 제가 그때는 굉장히 젊으셨을 텐데. 그때 31살이었습니다. 31살에 청와대 요리사로? 예. 신라호텔에서 한 6개월, 6년 정도? 예. 신라호텔 요리사였는데. 네, 중식 요리사였습니다. 중식? 예. 6년 정도? 네. 어떻게 발탁되신 거예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럼요, 사실은. 그럼요. 보통 호텔에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캐리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신라호텔 후덕주 상무님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상무님은 중식 요리사였던? 중식 인차지였죠. 8선. 예. 근데 보통 10년, 15년 있어야 된다면서 왜 우리 천상현 씨만 그렇게? 제 생각에는 이제 중국 요리 하면은 화교들이 그때 당시만 해서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럼요. 이제 중앙부사다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 뽑아라.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 화교를 뽑을 수는 없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 2명 추천을 받아서 제가 최종적으로 신원주의를 통과를 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럼 다시 좀 더 거슬러 가서 처음 요리사가 되신 건 어떤 인연입니까? 사실 요리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토목을 전공을 했고요. 토목공학? 네, 토목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 따라 신라호텔에 요리 보조를 뽑는데 같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요리 경력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 한번 해보자. 집에서 김밥이나 간단한 요리는 제가 즐겨 해 먹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왜냐면은 요리사들이 다 젊은 친구들인 거예요. 네, 그렇겠죠. 대학 안 나온 분들이 많죠. 네, 화교이다 보니까 20살부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40. 그래서 요리사는 좀 나이가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젊지?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보조로. 아니, 토목공학 졸업하고 그냥 직장인 돼야지. 요리 보조? 이거 좀 잘 안 맞아요.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전산가가 인기였어요. 그래서 제 3지망에 붙게 됩니다. 성적대로 그냥 가다 보니 그게 맞습니다. 적성에 안 맞는 과가 됐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리의 세계에 가보니 좀 맞았어요? 요리는 지금도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 다시 또 요리를 한다고 하면 하겠느냐. 그러니까요. 근데 한식, 양식, 중식, 일식 4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중식이 참 메리트가 있어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확실히 쉬고. 그게 다른 요리에 비해서 중식이 확실히 그게 있어요? 예, 중식은 그게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게 그렇죠? 한식 같은 경우는 너무 잔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스 타임에도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요리 재료 준비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중식은 칼판, 면판, 불판, 분업화가 돼 있었어요. 저 일할 때만 해도. 칼판, 면, 불판.
불. 네. 그 분업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제가 면판이라도 후라이팬이 일이 있어도 거기 가서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딱 갈라져 분업화가 돼 있어요. 네네.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배울 당시에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중식이 특별히 나한테 맞았다 그런 거고. 그래서 아무튼 뭐 우연히 요리사의 길로 접어들었다가 한 6년 계시다가 갑자기 청와대로. 예. 근데 어때요? 청와대로 가면 대접이 더 좋은 거예요? 호텔 요리사보다? 사실은 호텔에 있는 정도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월급이? 예, 월급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좋은 점은 그 저희 때만 해도 그때 당시만 해도 관사가 나왔습니다. 집을 줬군요. 예, 집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다 이제 그걸 그 혼자 먼 친구들한테 그냥 기숙사 개념으로 해서 이제 다 나오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관사를 줬고 그래서 그럼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결혼하셨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총각 때였어요? 예. 근데 아무튼 혼자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한다. 네. 주거 비용은 안 드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쓰는 전기세, 뭐 수도세, 그러니까 월세 같은 거 없는 거니까. 그리고 가까운 곳에 청와대 가까운 곳.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으니. 그리고 또 금방 궁금해지는 게 대통령은 다 서로 입맛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 다르죠. 그럼 자기 입맛을 그동안 잘 맞춰줬던 사람들을 요리사로 뽑아갈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임기 끝나면 다 바뀌지 않나요? 어떻게 5분이나 모셨어요? 보통은 저도 사실은 5년 정도만 그 전 선례가 있기 때문에 5년 정도만 하다가 당연히 이제 원대 복귀를 한다든가 뭐 다른 어느 셰프가 된다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선례가 있었다는 얘기는 김영삼 전 대통령 퇴임하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는 사이에 요리사가 다 바뀌었어요? 예, 저희는 다 바뀌었습니다. 100%? 예, 저희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바뀌고 나서 근데 저도 솔직히 그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근데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먹는 전라도 음식, 그렇죠. 경상도 음식, 김치도 다르죠. 경상도는 사골하고 갈치 속젓을 넣는 거고 전라도는 뭐 까나리 액젓에 새우젓. 이제 그런 부분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저희가 빨리 캐치를 해서 입맛에 맞추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원 요리사가 교체되다가 안 잘리셨어요? DJ에서 노무현 될 때? 아니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운도 따라줬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제가 이제 전문적인 중식 분야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한 팀이 몇 명이에요? 청와대 조리실? 한 팀은 지금 총무 비서실 산하에 조립 파트, 서비스 파트 두 파트로 되어 있고요. 한 1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리 서비스 합해서 한 10여 명? 예. 그런데 DJ 대통령 모시고 노무현 대통령 넘어갈 때 10여 명 중에 몇 명이 남았어요? 2명 살아남았습니다. 2명? 예. 나머지는 다 교체? 네. 한 분은 중식 담당? 한 분은 서비스. 서비스 담당. 좋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DJ 대통령은 호남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영남이에요. 이 차이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같은 정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으로 완전히 정당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몇 명 살아남았어요? 그때도 똑같이 2명. 또 2명. 그 친구 같이 입사 동기죠. 그 딱 2분만. 네. 이제 그랬던 이유는 제 생각인데 다 내보내기에는 좀 여기에 그 패턴이나 연속성이나 그렇죠. 뭐가 어디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될 때도 또 2분? 아니, 그때는 한 분은 자진으로 나가셨고 그냥 혼자? 아니, 그냥 같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 그 이명박 대통령 모셨던 사람들 중에 한 분만 나가고 그냥 어쨌든 청와대 전체 우리 현대사 역사 중에서는 최장수시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죠? 제가 한번 그 이승만 이후로 13분인가 그렇더라고요. 12분인가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5분을 그래도 그러니까요. 예. 5명의 대통령 기간도 20년 4개월. 예. 가장 오래 여러 대통령을 모셨던 요리사 맞죠? 네, 맞습니다. 직책이 어떻게 돼요? 공식 직책이 청와대에서는?
그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조리팀장. 조리팀장. 네, 조리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갈 때는 팀장이 아니셨을 제일 막내였죠. 그렇죠. 막내 셰프였죠. 언제 팀장 됐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네. 그때 팀장이. 팀장이시면 그때도 중식만 했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이렇게? 주 전공은 파트별로 다 있습니다. 주 전공은 중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걸 같이 도와줘서 옆에서. 한 팀으로 연회장에서 일하듯이 한 팀으로 하고 그냥 간단한 요리들은 저도 이제 한식이든 일식이든 양식이든 간단한 거는 저도 같이 하고 디테일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메인 셰프, 양식 셰프들 이런 친구들이 같이 하고 같이 합심하에 대통령을 모시는 거죠, 사실은. 식단을 짜는 건 누가 짜요? 식단은 이제 각 셰프들끼리 상의하에 이제 팀장이 짭니다. 그 양식, 한식, 중식, 일식 다 모여서 짜고 회의해서 팀장이 책임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메뉴를 넣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메뉴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영양학적으로 그걸 짭니다. 그리고 또 안에서 네 분이 선호하는 음식들 이런 걸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또 메뉴에도 짜게 되고요. 그럼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 먼저 해야죠. 이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근무 장소가 관저에 있어요? 그렇죠. 출근은 관저로 합니다. 관저에 하고 본관 같은 데는 행사가 있으면 본관 내려가서 저희가 그 인원으로 이제 약간 캐터링 개념으로 이동을 해서 음식을 하죠. 본관에도 조리실이 따로 있긴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근데 주로는 관저에서 하시고. 관저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침, 점심, 저녁은 대부분 무슨 행사 아니에요? 보통 조식 같은 경우는 그냥 여느 가정처럼 드세요. 조식은? 간단히 그냥 밥, 국, 반찬 뭐 5개 정도. 외부 분들 없고? 없습니다. 아침 식사는 거의 그냥. 이제 특별한 경우는 있죠. 뭐 조식 행사라든가 이제 설날 이런 날은 이제 각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다 보면 청와대에 들어와서 떡국을 먹는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이제 조식을 하게 되죠. 수석 비서관들 모여서 같이 뭐 하고 명절날. 근데 대체로 아침은 그냥 내외분만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점심 저녁은 대부분. 점심은 이제 뭐 그 행사가 있을 경우는 뭐 영빈관이나 본관에서 행사를 하시고 없으면은 이제 집무실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방 출장 가시면 또 지방 출장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대체로 행사가 있지 않나요? 틀립니다. 대통령마다 다르죠. 다 틀려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 많이 드셨다고 그랬어. 혼자 많이 드셨습니다. 정말요? 행사 없이? 행사는 1년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컨대 이제 그 환경을 박근혜 대통령의 환경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한 18년간 계셨잖아요. 혼자 식사 오래 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그냥. 제일 행사가 많았던 대통령은 누구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IMF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 정말 저희가 놀랄 정도로 음식도 진짜 다양하게 드시고 양도 많으시고 워낙 대식가로 알려져 있는데 진짜 행사도 많았고 제가 듣기로는 경호관들이 힘들었다고 할 정도니까 행사 쫓아다니는 게 그렇죠 그런 얘기도 그 당시에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10여 명 되는 조리 서비스 팀이 모든 행사를 다 해요? 그건 아닙니다. 안 돼, 대형 행사도 많잖아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랑 지금이랑 아마는 좀 틀릴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이효 여사님이 우리 여기서 하는 셰프들이 하는 음식이 맛있으니까 50명까지는 자체 소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50명까지는? 자체 행사를. 그리고 그 이유가 그 50명이 넘으면은 외부 업체에 맡겨서 의뢰를 해서 캐터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20명 내외, 15명 내외가 자체 행사를 하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 외부로 행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달라졌죠? 제 생각에는
이제 시간적인 이제 지금 이제 52시간을 하고 주 52시간 근무 52시간도 하고 인원도 이제 작고 동선 부분 그리고 사실 인원이 많으면은 음식이 좀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인원을 축소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명이 넘어가면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네네네. 오히려 음식 품질에도 좋다. 예. 그런 거군요. 예. 외국 정상들이 와서 오찬 만찬 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국빈 뭐 오찬 만찬 하죠. 그럴 때는 근데 참여 인원이 많은가요? 많죠. 회의 순방을 가게 되면은 뭐 같이 이제 뭐 재벌 회장님들 맞아요. 뭐 150명, 200명 그렇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대체로 외부 업체에 맡겨서 그렇게 하는군요. 예, 그렇게 해서 합니다. 뭐 그게 아니라 외국의 전직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 가끔 오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직접 하시겠어요? 그때 인원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전직 대통령에서 최소 인원 뭐 한 10명 정도 이 정도 인원이면은 저희가 이제 상의하에 음식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외부로 줄 수도 있고 무조건 한다는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궁금해할 것 같은데 옛날에 왜 기미상궁이라고 임금님 수라상에 독이 있나 없나 미리 맛보는 있잖아요. 네네네. 청와대에도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요? 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검식관이라고. 검식관. 예. 검식관으로는 이제 그 식자재 구매와 그 주방의 위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저희 주방팀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대통령님한테 음식이 나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검식을 하는 거고요. 네. 은수저로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일반 여느 가정에 쓰는 보통 일반 수저로 하고요. 또 은수저라는 게 황성분이 접촉을 하게 되면은 검게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궁중에서 옛날에 사약, 비상, 그렇죠. 비소 거기에 황성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검게 변하는 거고요. 또 독이 없는 계란, 계란 노른자도 은수저로 먹었을 때는 검게 변합니다. 네. 일반 수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반 수저로 독이 있나 없나 먹어봤어요? 예. 금방 모르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연에 차단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식자재 구입부터. 구입부터 해서 위해 요소, 그 위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그 과정 자체를 전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맛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최종 절차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요리사분들의 신원조회 같은 것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때랑 지금이랑은 조금은 틀려진 것 같고요. 저 때는 한 2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2달이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뽑나 보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워낙 오래 걸려서. 오래 걸려서.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지방에 계시는 사촌 형님한테도 상현아 이런 데서 전화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치 뒤지는군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공무원 임용 시 그거보다는 좀 정밀하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범죄 조회 기록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대통령의 이 사생활 내지는 대통령의 친구분들을 누가 자주 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감은 있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 요리사로서 지켜야 될 보안 사항입니다. 사실은 누설 발설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 셰프로서의 그건 당연한 도리인 것 같아요.